자, 그 다음에는 건축법 있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법령에 속하고 공사에 관한 법률이다. 이제 법률을 조금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또 건축통신공사에 관련된 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건축통신. 그러니까 건축통신 하신 분들은 여기 있는 조항들을 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그다음에 군의 통신 선로 설비, 이동용 이동통신 설비 설치.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방송통신 설비 기술기단 규정이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다음 주택에서는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그다음 건축법에서는 건축법 시행령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통신 쪽에서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방송통신 방송 공동 수신 설비 MATV 옥상에 있는 거죠. 그걸 모아서 방송 공동 수신 설비의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 그 다음에 여기 접부선통이라고 하죠. 접부선통, 접지설비, 군해통신설비, 선로설비, 통신공동에 대한 기술규정인데 그냥 외우기 힘드니까 접부선통, 접부선통. 이것도 꼭 우리 유선통신은 봐야 되죠. 그러니까 건축통신에서는 필수입니다. 필수. 그러니까 건축통신에서는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그 다음에 주택건설기준, 그 다음에 접지, 군해통신, 선로설비에 관한 기준, 그다음 방송통신 기준, 요거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지금 무슨 말씀드리냐면 법률의 카테고리를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법률, 시행령, 고시 등의 카테고리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 과연 감리의 법의 조항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제가 정리를 해봤더니 정보통신공사법에는 한 열 몇 개 조항이죠. 15개인가요? 하여튼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조 9항에 감리 정의가 있습니다. 선배님들 감리 정의 아세요? 공사에 대하여 발주의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대로 현장에서 시공되는지를 감독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발주의 권한을 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리한다고 하면서 감리 정의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감리원의 정의. 감리원은 어떻습니까? 정보통신 기술자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보통신 감리원 인정교육을 받은 자에 한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누가 인정해줘요? 과학기술 정보통신 장관이 인정한 사람에 한해서 감리를 할 수 있다. 그게 감리원의 정의인데 정보통신공사법 제2조 9항과 10항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에 들어가면 제2조가 6조가 기술기준입니다. 기술기준. 기술기준은 설계를 하거나 감리를 하면, 자, 설계는 반드시 몰라야 기술기준에 맞게끔 설계해야 돼요. 감리는 어떻게 합니까? 설계 도서와 관련 규정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6조 기술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설계든 감리든 시공이든 필수입니다. 필수. 물론 그 법조항에서는 설계하고 감리만 정의해놨거든요. 특히 감리도 정의 안 했어요. 설계만 정했어요. 설계는 기술 기준에 따라야 된다. 감리는 뭐라 했습니까? 설계도서와 관련 규정에 따라야 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공사는 거기 언급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6조는 기술 기준에 관한 조항이다. 그 다음 8조가 감리 전문이다. 8조. 여러분들은 감리 그러면 정보통역 8조. 8조. 정보통역 공사 8조가 감리 전문 조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감리 등, 그 다음에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 그럼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 2019년 12월 달에 되면서부터 우리 감리원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 배치 현황 신고 하나 바꾸면가도 실제로 이제 감리 인력이 많이 이렇게 뭐랄까요? 요구돼 가지고 우리 이제 정보통신 인력들이 취업률이 좋아졌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법 하나가 참 중요하더라고. 자, 구조가 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감리원의 가장 큰 뭐랄까요? 뭐 힘이랄까, 파워랄까, 그게 중지 명령인데, 중지 명령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나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국은 발주자한테 휘둘린 거죠. 내가 잘 모르는 발주자가 그걸 승인해주지 않으죠. 그러니까 이런 공사원 중지 명령도 가장 중요한 거는 감리원이 그 업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모르면은 중지 명령 될 수도 없죠. 그럼 감리원 중지 명령 할 수 없다 하면, 감리원이 공사 중지 명령을 할 수 없는 능력이라면 그 감리원은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죠.
그다음에 감리원에 대한 시정 조치. 이런 시정 조치는 여러 가지 있죠. 뭐 설계도서 검토해가지고 하던데 뭐 기술 검토 보고 내가지고 기술 개선한다 이런 것들 다 해당되죠. 그다음에 11조 감리 결과의 통보. 12조가 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뭐 공사 회사가 직접 감리할 수 없다면 해당 공사지 해당 공사에 한해서 시공한 회사가 직접 감리 못한다 그러냐 이거. 거기 이제 이해관계자까지 연결되죠. 그다음에 특별 조항은 있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통신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자체 감리할 수 있다 이렇게 과학기정보통신원이 인정해줬죠. 그다음에 36조 공사의 사용전 검사. 사용전 검사라는 것은 뭐냐면 그 감리를 시행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군구 또는 그 도 있는 공무원님들 나오셔가지고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강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셨을 거예요. 강사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정태국 교수님도 강의 그 이야기했고 신수영 교수도 그런 말 했을 텐데 그 관계 공무원님들이 이제 나와서 검사하는 게 사용전 검사죠. 사용전 검사를 할 때 이제 준공검사하는데 준공검사를 필요하려고 하면 반드시 통신 쪽에서 그 사용전 검사 필증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건축물이 제대로 안 됐는데 필증을 받으려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게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하다못해 MDFC도 제대로 다 해놓고 그 MDFC에 기계를 다 돌아놓고 전원은 안 넣더라도 기계는 설치된 상태에서 다시 말해 통신 설비 설치된 상태에서 사용전검사 필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없이 막 해달라는 데가 많거든요. 민간 기업들은 그런 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뭐 민원 넣고 막 그러는데 그거에 휘두르시면 안 되죠. 휘두르면 나만 손해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감리원의 업무 정지. 감리원의 업무 정지는 크게 보면 두 가지죠. 부정으로 감리원 인증을 받았거나 또는 감리원이 남에게 자격증 빌려줬거나 그런 거는 다 해야 되겠죠. 감리원의 인정 취소. 부정으로 받아 취소시켜버린 거.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거는 이제 별도의 조항을 만들어 놨고요. 근데 벌칙 조항이네요. 감리원이 아닌 사람의 감리하게 한 자. 감리원 배치 기준에 위반할 때. 그 다음에 뭐 과태료 뭐 이런 건 나는데 이렇게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바로 공사감리 조항이 이렇게 나와 있다. 자, 시행령 보겠습니다. 시행령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더 내용이 많죠. 근데 시행령도 마찬가지 8조입니다. 8조 좀 구체적이죠. 8조 1항에 보면 감리 대상의 공사 범위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항에는 8조의 업무 범위 나와 있고 3에는 감리원의 배치 기준 4에는 감리원의 배치 현황 신고 그 다음에 9 인정 신청 10 감리원의 자격 기준 13 감리원에 대한 시정 조치 14 감리 결과의 통보 15 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35조 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 검사의 검사 대상 공사. 그러니까 사용전 검사는 준공 단계고요. 그 다음에 착공할 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용전 검사가 정확하게 2004년부터 정착이 됐거든요. 사용전 검사를 제가 왜 잘 아냐면 처음에 사용전 검사 그 제도를 만들 때 그 공무원님들하고 같이 제가 활동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뭐 행안부에서 뭐 회의할 때 가서 제가 같이 이제 발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004년도에 사용전 검사가 되면서 우리 통신지 공무원님들이 할 일이 많아진 거죠. 왜냐하면 이때가 언제냐면 2000년대가 그 IPPBX가 등장하면서요. 교환기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그 당시 이제 시청 통신지 가보면 가장 이제 면적을 많이 찾아가는 게 교환 설비거든요. 근데 교환 설비가 보통 1000회선에 넥 하나로 생각하면 한 3000회선이 되니까 시청 같은 데는 제가 그때 용인시청 많이 다녔는데 3000회선은 렉이 한 4개 정도 됩니다. 그럼 4개 있고 그 다음에 MDF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원실이 있고요. 정유기 축전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광 분배함 있잖아요. 그거 있고 보면 아무리 그 렉이 적어도 최소한 한 설치렉만, 장치렉만 따져도 한 6, 7개 됐거든요. 그 다음에 MDF실 따로 있고요. MDF는 프레임이 틀리기 때문에 따로 기계실을 못 들어오죠. 근데 전원실 따로 있고. 그러니까 꽤 그 통신실 규모가 컸어요. 근데 한 번은 가봤더니 그게 PBX로 바뀌어요. IPPBX로. IPPX 바뀌다 보니까 설비들이 다 줄어들잖아요. 그때 제가 생각했죠. 아, 이거 아니다. 우리 통신집들이 이제 티오가 줄어드니까 결국은 다른 과로 옮겨야 해서 ITS 과로 옮긴다든가 스마트 시티 과로 옮긴다든가 또는 영상과로 가가지고 그 조명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많이 옮겼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했던 게 뭐냐면 사용정 검사 제도를 만들어서 통신직 공무원님들이 관내에 있는 그 감리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제 사용정 검사를 받도록 하자. 그게 이제 된 거죠. 근데 준공 단계에서 사용정 검사, 그러니까 준공을 받으려면 건축 준공을 하려고 하면 사용정 검사 필증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필증을 받으려고 했는데 건축물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필증을 발행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문제 생겼고, 또 하나는 가서 준공당에 보니까 실제로 시설물이 앞에 말했던 그런 규격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불합격 시킬 수도 없잖아요. 내일 모레 준공인데. 그래서 미리 땡겨서 착공 도서부터 한번 보자. 그래서 나온 게 착공 전 설계도 확인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3-35-2에 보면 착공 전 설계도 확인. 그리고 사용전 검사, 업무 정지 뭐 이런 거 쭉 나오죠. 그래서 시행령의 감리 조항은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선배님들은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행 규칙은 이 공사업에 관한 거고요. 시행 규정이 따로 하나 있습니다. 네 번째 규정. 그러니까 정보통일 공사업 시행에 관한 규정이라는 말이에요. 규정. 규칙부터 밑에거든요. 거기에는 뭐가 나왔냐면 그 일종의 말하면 감리원의 서류입니다. 서류. 감리원의 인정 신청 관련 서류. 감리원 배천항 신고 서류. 감리 결과 통보 서식. 하도급 관련된 것. 착공 전 설계도 확인. 그다음에 사용전 서식. 이렇게 정보통신공사법에 감리 조항이 언급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뭘 설명드렸냐면 우리가 품질 경영 시스템을 적용할 때 국제 표준에 없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률, 그다음에 고시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정보통신 감리에 관련된 그 내용은 정보통신공사법, 정보통신공사법 시행령, 정보통신공사법에 관한 시행 규정에 공사 감리가 정의된 내용의 그 핵심 조항들만 다 핵심 조항이라 관련 조항들을 다 정리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이 11시 10분인데요. 12시까지 죄송합니다. 11시 1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